속보. 한국 축구의 희망 꽃길만 걷자. 이강인 겹경사 대박 소식. 파리의 왕자이자 한국 축구의 희망 이강인 향한 겹경사 대박 소식 화제. 한국 축구의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이 경기장 분위기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홍명보 55 감독 체제의 대표팀의 응원과 격려를 촉구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다. 이날 경기에는 이강인을 비롯한 손흥민, 토트넘, 황희찬, 울버햄프턴,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등 굵직한 해외파 선수들이 총출동했지만 경기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이날 경기장에는 이례적인 홈팬들의 야유가 퍼졌다. 선임 논란이 있었던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였다. 특히 경기 중에도 홍명보 감독이 전광판에 나오자 약 6만 명의 관중들은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 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는 경기장에 한국 축구의 암흑시대 피노키홍 선수는 인류. 회장은 등 홍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비난하는 걸개를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북소리에 맞춰 정몽규 나가라고 구호를 외치고 감독 소개 때 홍명보 감독 소개가 전광판에 나오자 일제히 야유하기도 했다. 이강인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형들이 열심히 뛰어주고 다 같이 열심히 했는데 기회를 살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또 그런 찬스가 있었을 때 더 잘 살릴 수 있는 선수가 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을 향한 팬들의 야유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 감독님 오시고 첫 경기였는데 응원보다 야유로 시작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선수들은 100% 감독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충분히 감독님이 우리에게 이기고 좋은 축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실 거라 믿고 있다면서 우리는 100% 따를 것이다. 앞으로 감독님, 코칭 스태프와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것이라며 홍명보 감독을 향한 신뢰를 보였다. 그러면서 많은 축구 팬들이 아쉽고 화가 나겠지만 많은 응원,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대표팀에서 외국인 사령탑만 만나온 이강인은 홍명보 감독에 대해 묻자 감독님들마다 장점이 있다며 감독님, 코칭 스태프와 함께 앞으로 더 똘똘 뭉쳐서 더 좋은 축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 조현우와 1대1 찬스 놓친 아부알리 행운 따랐다면 팔레스타인이 이겼을 수도. 이강인 가장 위협적. 팔레스타인이 한국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둔 가운데 골 찬스를 놓쳤던 외삼 아부알리가 득점 운이 따라주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 선수 중엔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 1차전을 치러 0대0 무승부를 거뒀다. 팔레스타인전은 2014년 7월 사퇴한 뒤 10년 만에 A대표팀 사령탑으로 돌아온 홍명보 감독의 복귀전이다. 이날 한국은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았으나 유효 슈팅 단 1개. 졸전 속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 경기 외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던 상황 속에서 첫 승리를 위해 정예 멤버로 나섰지만 홍명보호는 무승부에 그쳤다. 이강인과 손흥민, 토트넘 이 번뜩였지만 팔레스타인 골망을 가르진 못했다. 후반 15분 이강인은 페널티 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에 마크가 없는 틈을 타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골로 연결되지 못했다. 손흥민은 후반 42분 골대 불운에 울었다.
자칫 한국은 승리를 내줄 뻔했다. 종료 직전에는 팔레스타인의 아부알리에게 역습 찬스를 허용했는데 골키퍼 조현우, 울산 HD의 선방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국 오는 10일 열리는 조별리그 2차전 오만 원정 경기에서 승리에 재도전한다. 6일 피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부알리는 행운이 따랐다면 우리가 승리했을 것이라며 무승부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덴마크 출생의 아부알리는 팔레스타인으로 국적을 변경했다. 지난 6월 레바논과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 교체 출전하며 팔레스타인 대표팀 데뷔전을 치렀다. 이번 한국전이 팔레스타인 유니폼을 입고 두 번째로 출전한 것. 올해 초 아부알리는 이집트 클럽 알-아흘리로 이적해 단 6개월 만에 18골을 기록하며 이집트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자리에 올랐던 선수다. 아부알리는 한국전을 마친 뒤 오늘 승점을 따는 것에 만족한다. 양팀 모두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었던 경기를 했다. 나는 경기 막판에 큰 기회를 놓쳤다. 스트라이커로서 골을 넣고 싶었고 보통 이런 기회는 잘 놓치지 않는데 그렇게 됐다. 대한민국의 공격수들도 나와 같은 말을 할 것 같다. 이런 기회를 놓쳐선 안 됐다. 결국 양팀 모두에게 기회는 있었지만 놓쳤고 그렇기에 무승부가 공정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선수들은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다. 우리는 한국 선수 몇몇이 빅리그와 강팀에서 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에 대한 존경심도 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스타일로 경기를 하길 원했다. 오늘 우리는 전술적으로 훌륭한 경기를 치렀다. 많이 압박했고 수비적으로 잘 버텼다. 한국에는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 막기 힘들었는데도 우리 팀 골키퍼 라미 하마다가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 모두가 하마다의 활약상을 봤을 것이다. 약간의 운이 따랐다면 나 혹은 다른 동료가 득점했을 것이고 우리가 승점 3점을 따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골을 넣지 못해 승리를 놓친 것 같아 아쉬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아부알리는 이강인이 가장 위협적인 선수였다고 말했다. 아부알리는 지강인은 정말 잘했다. 물론 손흥민, 토트넘도 있다. 손흥민은 항상 위협적인 존재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영향력 있는 핵심 선수들이 정말 많다라면서도 이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수비진과 골키퍼에게 존경을 표한다. 또 수비는 공격진으로부터 시작되곤 하는데 우리 팀 공격수들은 전방에서 팀을 위해 열심히 뛰며 수비에 잘 가담했다라고 밝혔다. 3. 심각한 상암 잔디. 대표팀 경기장 이전도 장기적 대안은 아냐. 축구협회 차원의 잔디 관리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팔레스타인 상대로 졸전에 그친 이유 중 하나는 질 높은 경기가 어려운 잔디 상태였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질은 떨어지고 경기를 개최할 다른 구장도 마땅치 않다. 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1차전을 치른 한국이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비겼다.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 재데뷔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에서 23위인 한국은 96위 팔레스타인보다 몇 수 위인 선수단을 갖고 있지만 경기력은 기대 이하였다. 손흥민의 슛이 골대를 맞히는 등 불운한 장면도 있었지만 한국의 전반적인 경기력이 기대 이하인 것도 사실이었다. 그 중요한 요인이 잔디였다. 실력이 더 좋은 팀은 기본적으로 경기 템포가 상대보다 빠르기 때문에 강팀이다. 패스의 속도가 더 빠른 게 강팀의 기본 조건이다. 그런데 이날 한국 선수들은 잔디 상태 때문에 공이 튕길까봐 느린 패스를 주로 했다. 그래서 빌드업이 느려지고 상대가 대형을 갖출 시간을 줄 수밖에 없었다.
가끔 먼 거리 땅볼 패스를 시도하는 선수가 있었지만 공이 중간에 느려지거나 튕기면서 패스 미스가 나기 일쑤였다. 김영권과 김민재의 특기인 땅볼 전진 패스가 잘 나오지 않았고 시도할 때도 실수 연발이었던 건 잔디와 관련이 있다. 패스의 달인 이강인은 유독 띄운 패스를 고집했다. 올해 3월 태국을 상대한 2차 예선 2연전에서 잔디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태국과의 홈경기에서 이번 팔레스타인전 비슷한 졸전 끝에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 곧바로 태국으로 날아가 치른 원정 경기는 3대0 대승을 거뒀다. 기성용 등 축구인들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때문에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라고 지적했다. 당시 태국 측은 한국의 방문을 맞아 잔디를 특별 관리했다. 수년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상태는 나쁜 편이고 특히 지난해 잼버리 K-팝 콘서트 이후 눈에 띄게 열악해졌다. 올해 FC 서울로 이적해온 제시 링가드가 K리그 데뷔골 기회에서 슛 직전 공이 불규칙하게 튀자 땅을 가리키는 모습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대표팀 선수들은 잔디 상태를 핑계대지 않기 위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 모습이 역설적으로 잔디 문제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주장 손흥민은 잔디가 나빠도 그냥 잔디가 좋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동료들과 주고받은 말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동안 잔디 언급을 자제하던 손흥민도 팔레스타인전 이후에는 기술 좋은 선수가 많은데 빠른 템포의 경기를 못해 팬들 보기도 아쉬울 것이다. 홈의 잔디가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원래 3차 예선 모든 홈 경기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잔디 상태에 대한 선수들의 불만이 커지는 데다 이로 인해 경기력도 저하되고 있다. 현재 경기장을 옮길 생각이 있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다. A매치 경기장은 공항에서 2시간 이내, 150km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과거 각 지방구장에서도 A매치가 여러 차례 열렸다. 다만 그 조건은 국내에서 연달아 2경기가 열렸을 경우라고 봐야 한다. 이번 9월 일정처럼 홈에서 1경기, 원정에서 1경기가 연달아 열리면 이동거리 때문에 수도권 외의 구장은 쓰기 힘들다. 국내 2연전의 경우에는 지난해 울산과 서울, 부산과 대전에서 각각 친선 경기가 열리는 등 지방 개최 사례가 많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건 내년 3월 열리는 오만, 요르단 상대 2연전뿐이다. 홈과 원정을 오가며 경기가 열리는 일정의 경우 매번 수도권에서 경기했다. 하지만 서울 외의 가장 유력한 구장인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보수 중이고 고양 종합운동장은 서울 못지않게 잔디 상태가 나쁘다. 최근 K리그 그린 스타디움 상으로 잔디가 가장 좋은 구장으로 공인받은 곳은 강릉 종합운동장이었다. 이곳을 쓸 경우 이동거리가 너무 길어진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대표팀의 홈구장으로 거의 정해진 상태다. 게다가 올해부터 코리아컵, 구 FA컵 결승전도 서울에서 열린다. 마치 잉글랜드의 웸블리 스타디움처럼 대한축구협회를 상징하는 구장으로 위상이 더 굳어져 가고 있다. 잔디 상태가 괜찮은 구장을 찾아다니는 것도 방법이지만 축구협회 차원에서 서울 잔디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잉글랜드의 경우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웸블리 스타디움 잔디를 직접 관리한다. 웸블리 역시 콘서트가 자주 열리는데도 상태가 잘 유지되는 이유는 콘서트 후 잔디를 싹 교체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잔디에 대한 논란이 인 뒤 잦은 교체로 방향을 정했다.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필요시 더 교체할 수도 있다는 게 잉글랜드 축구협회 방침이다. 대형 공연을 유치해서 경기장 대관 수익을 낸 뒤 그 일부를 잔디 교체에 투자하는 식이다.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한국 경기장의 잔디 상태와 축구협회가 직접 구장을 소유하고 있는 잉글랜드는 현실적인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해외 모범 사례를 한국에 어떻게든 적용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 축구협회 소관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